우리가 매일 쓰는 가구, 매일 타는 자동차, 심지어 손안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까지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소재를 만드는 거인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이름은 아무도 잘 몰라요. 바로 보이지 않는 공장장 KPX 홀딩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거인의 가치가 지금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아세요? 0.3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회사가 가진 공장, 땅, 현금 같은 순자산이 100억이라면 딱 30억에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100억짜리 빌딩을 30억에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1등을 하는 기업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헐값 취급을 받는 걸까요? 이게 그냥 시장이 놓치고 있는 숨겨진 보석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만 모르는 어떤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보이지 않는 공장장의 정체가 뭔지 밝혀내고요. 그가 다스리는 왕국이 얼마나 탄탄한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왕국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부는지, 금고는 또 얼마나 두둑한지 확인한 다음에요. 이 엄청난 저평가에 맞서 꺼내든 비장의 무기는 뭔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투자자인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갈림길에 서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을 열어보죠. 보이지 않는 공장장. 이 거대한 제국은 도대체 어떤 톱니바퀴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KPX 홀딩스는요, 2006년에 태어난 순수 지주회사예요. 쉽게 말해서 직접 물건을 만들진 않고 오로지 수많은 자회사들을 지휘하는 총사령부, 즉 컨트롤 타워 역할만 하는 거죠.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냐? 흩어져 있던 계열사들을 한데 모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각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 구조가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컨트롤 타워 아래에는 정말 거대한 화학 제국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국의 심장이자 현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KPX 케미칼. 이 회사가 그룹 전체 매출의 90%를 책임지는 절대적인 기둥이고요. 그리고 이 심장에서 막 태어난 KPX 일렉트로캠은 반도체라는 미래의 무기를 만들고 있죠. 또 진양홀딩스와 그린생명과학은 자동차 바이오 분야로 영토를 계속 넓히고 있고, KPX 개발과 글로벌은 부동산과 물류로 이 성벽을 아주 단단하게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제국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는 어떤 곳일까요? 두 번째 장, 성숙시장의 지배자. 성장은 더디지만 그 안에서 KPX는 어떻게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이 회사의 핵심 사업인 PPG라는 건요, 폴리우레탄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밥으로 치면 쌀 같은 기초 소재입니다. 건설, 가구, 자동차, 정말 안 쓰이는 것이 없죠. 근데 문제는 이미 밥 먹을 사람은 다 있는 성숙시장이라서 연 4-6% 정도의 완만한 성장만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전 세계 수요의 거의 절반이 바로 아시아, 다시 말해 KPX의 앞마당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시장,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링 위에는요, 절대 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KPX 케미칼이죠. 시장 점유율이 50%, 그냥 시장의 절반을 혼자 다 먹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라이벌이라고 해봐야 SK와 일본 미쓰이가 손잡은 회사인데 점유율은 30%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이 시장은 다른 선수들은 감히 끼어들 생각도 못하는 두 거인만의 싸움터인 셈입니다. 근데 이 두오 거인의 싸움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KPX는 국내 최초로 PPG를 만든 기술의 명가답게 아주 비싼 프리미엄 제품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만약 경쟁사는 원재료 농사부터 최종 제품 판매까지 모든 걸 다 하는 스타일이죠. 바로 이 지점이 KPX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원재료를 비싸게 사와야 하는 KPX의 수익성은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런 아킬레스건을 가진 오래된 왕국. 그런데 최근 이곳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장, 새로운 촉매, 오래된 역풍. 과연 이 바람은 왕국을 더 높이 띄울 순풍일까요? 아니면 뿌리채 흔들 폭풍일까요? 가장 큰 변화의 바람은 바로 주주들에게 보낸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올해 3월 회사가 주당 5,250원이라는 시장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배당을 결정했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는 이제 고배당 기업입니다 라고 선언까지 했죠. 여기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돛까지 달고 기업 가치를 제대로 올리겠다는 공식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주주들에게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2월 초에 작년 실적이 안 좋았다는 성적표가 나왔어요. 보통 이러면 주가가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시장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바로 뒤에 터져나온 배당 확대 소식과 밸류업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하늘로 그냥 밀어 올려버렸죠. 회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배당금을 한 번 더 올리더니 최종적으로 연간 5,250원이라는 도장을 쾅 찍어버렸습니다. 실적 악화라는 먹구름을 주주 환원이라는 강력한 태풍으로 완전히 날려버린 거죠.
그럼 성 밖의 날씨는 어떨까요? 금리는 안정적이고 워낙 빚이 없는 회사라 이자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환율은 딱 양날의 검입니다. 원화 가치가 낮으니까 수출할 땐 좋지만 원재료 사올 땐 돈이 더 들죠. 다행히 글로벌 수요라는 바람은 약하게나마 계속 불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뭐 폭풍우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창한 날도 아닌 그럭저럭 버틸 만한 날씨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 회사의 가장 깊숙한 곳, 재무제표라는 금고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네 번째 장, 철옹성 재무, 박앤세일 가격. 아니, 어떻게 성은 철옹성처럼 이렇게 단단한데 그 성에 들어가는 입장권은 박앤세일 가격일 수가 있을까요? 그 모순의 비밀, 지금부터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회사가 그리는 미래지도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의 우물만 파지 않겠다. 첫 번째는 반도체 소재라는 새로운 유전을 파는 거예요. KPX 엘렉트로캠을 독립시켜서 2027년에는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게 목표죠. 두 번째는 바이오와 제약이라는 고부가 가치 농장을 가꾸는 거고, 마지막은 이미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물류라는 땅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이 가리키는 방향, 바로 PPG라는 오래된 우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겁니다. 그 미래로 가는 길에 들고 있는 첫 번째 무기, 바로 빚 없는 경영입니다. 부채 비율 30.2%, 보통 100%만 안 넘어도 건전하다고 하는데 여긴 거의 무차입 경영에 가까워요. 어떤 외부 충격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아주 단단한 성벽을 이미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요, 정말 압도적인 현금입니다. 금고 안에 쌓아둔 현금과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만 5,500억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 회사의 전체 가치, 즉 시가총액의 2배가 넘는 돈이에요. 어떤 위기가 닥쳐도 버틸 수 있고 어떤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있는 막강한 실탄을 장전해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무기는 마르지 않는 샘물, 바로 본업에서 나오는 현금입니다. 그 튼튼한 성벽과 두둑한 실탄이 그냥 쌓아둔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지난 4년간의 성적표를 한번 보시죠. 매출은 1조 2천억 원대에서 거의 멈춰 있어요.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는 어른처럼 딱 성숙한 사업의 특징을 보여주죠.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 순이익이에요. 23년과 24년의 순이익이 1,000억 원을 훌쩍 넘겼는데 이게 물건 팔아서 번 돈이 아니라 투자나 자회사 실적 같은 부수입이 크게 터져준 덕분입니다. 본업은 안정적이고 부업에서 대박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 박앤세일의 심장부입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현재 PBR이 0.3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회사가 가진 진짜 순자산 가치를 100원이라고 치면 주식시장에서는 고작 3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 4년 동안 가장 쌌을 때보다도 지금이 더 쌉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할인 딱지가 붙어있는 셈이죠. 이렇게 역대급 할인 딱지가 붙어있는데 회사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 지긋지긋한 저평가의 포위 공격에 맞서서 회사가 꺼내든 가장 강력한 무기. 다섯 번째 장, 그것은 바로 배당이라는 방패입니다. 그들의 의지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보세요. 주당 배당금이 3,000원에서 5,250원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 파격적인 결정으로 이제 정부가 인정하는 고배당 기업이 돼서 세금 혜택까지 받게 됐죠. 이건 시장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식을 사세요.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배당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물론 이 철옹성에도 균열의 위험은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단일 산업 의존도입니다. 매출 90%가 PPG라는 딱 하나의 바구니에 담겨 있어서 경기가 나빠지면 바구니째로 엎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회사의 방어책은 명확합니다. 아까 봤던 미래비전, 즉 경기를 안 타면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재료와 바이오 제약이라는 새로운 바구니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바로 지주회사라는 꼬리표가 주는 할인입니다. 대주주와 관계자들이 주식의 75%를 꽉 쥐고 있어서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물량은 19%도 채 안 돼요. 이건 마치 인기 있는 한정판 운동화가 매장에 딱 10켤레만 풀린 것과 같아서 사고팔기가 힘드니 제값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죠. 여기에 대한 방패가 바로 공격적인 고배당 정책과 밸류업 계획입니다. 거래는 좀 뜸할 수 있어도 가지고만 있으면 두둑한 현금을 계좌에 꽂아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을 붙잡는 전략인 셈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우리는 이 기업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를 모두 확인했어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갈림길에 서게 될까요? 강세론과 약세론이라는 저울 위에 이 기업을 한번 올려놓아 보겠습니다. 먼저 수급과 차트를 보죠. 지분은 대주주가 꽉 쥐고 있어서 배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새로운 선원이 타기에는 좁아요.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기술적으로는 최근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아주 강하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를 향하는 정배열 상태인데 이건 마치 고속도로의 모든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뀐 것과 같아요.
시장이 이미 이 주식의 가치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최종 선택의 시간입니다. 강세론자, 즉 이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압도적인 1등에 철옹성 같은 재무, 자산 가치의 30%라는 역대급 세일, 여기에 고배당과 신사업이라는 날개까지 달았는데 뭘 망설여. 이건 숨겨진 다이아몬드야. 반면에 약세론자들은 차갑게 반박하죠. 결국 성장 멈춘 낡은 산업 하나에 목숨 건 회사일 뿐이야. 고질적인 지주사 할인이라는 감옥에서 영원히 탈출하지 못할 가치 함정이라고.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의 눈에는 이 KPX홀딩스가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마침내 굳게 닫혔던 성문을 열고 그 안에 보물을 나눠주려는 철옹성일까요? 아니면 싸다는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영원한 가치 함정일까요?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흥미로운 기업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새로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정리된 리서치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